이 사업은 우리 주변의 숨은 이웃을 찾고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갔던 사업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 사업의 과정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서울시 복지재단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 백명희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옆에 오신 분들도 다 환영합니다. 네. 인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은 이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의 백명희 팀장이고요. 사실 제가 맡게 된 주제가 이 사업의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달라는 거였는데, 왜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할까? 여기 소개할 사람이 되게 많으실 텐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떠올랐던 단어가 시조새입니다. 아까 이제 김신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사업이 시작했던 2019년 겨울, 2020년 1월부터 이 사업과 함께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4년간 이 사업을 함께 해서 저는 그 키워드 들고 찍은 사진에 보면은 성장 소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이 사업과 함께 좀 성장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에게 이 사업은 성장 소설이고, 그리고 내가 시조새여서 혹시 이 자리에 사업 과정을 발표하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만 시조새가 아니고요. 여기 시조새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는 어차피 저희가 외부에서 좀 오셨지만 사실 이제 19개 수행기관 분들이 주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이 4년간 혹은 3년간 버텨낸 시조새 분들 잠깐 혹시 일어날 수 있나요? 있으신데 제 눈은 못 속이는데.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진 촬영까지. 네. 네. 그 어떤 사업보다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사업이라, 이 시조새 분들의 저희 자료집에 보면 어떤 활동가 분이 그렇게 쓰셨던데, 피땀 눈물이라 쓰셨던데, 피땀 눈물이 있었던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과정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근데 이미 경험하신 내용들이라 이미 아시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리마인드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된 목적은 저희가 어쨌든 지역사회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사회 고독사 예방 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무엇보다 사회적 고립가구 분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해드리자 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자. 그래서 이 사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기존의 지원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고립가구를 찾자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후에 이뤄지는 그 토크 콘서트에서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새로운 사회적 고립가구를 찾아내는 것이 중심이었고,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켜보기 과정 통해서 저희가 고독사 발생을 예방하고, 무엇보다 지역사회 내 지지체계를 만드는 것. 네, 그 과정이 이 사업의 운영 목적이었습니다. 전국에 19개 기관이 함께 했고요. 네, 모금에서 7천만 원이라는 아주 큰 금액을 주셔서 여기 이제 전담일 선생님들은 또 인건비까지 포함된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모금회와 수행기관과 저희 서울시 복지단 같이 했는데요. 첫 해에 기관에 갔을 때 저희가 이제 지방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물어보시는 거, 왜 서울시 복지재단이 여기까지 오시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서울이 먼저 사회적 고립가구와 관련된 사업을 했었고, 거기서 재단에서 좀 그런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 그 노하우가 좀 녹여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저희 재단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19년도엔 선도 사업이었고요. 20년도부터 본 사업으로. 그래서 여기는 선도 사업부터 들어오셨던 기관도 계시고, 그다음에 본 사업부터 들어오신 기관. 그래서 많게는 4년, 짧게는 3년. 네,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저희의 먼저 역할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어쨌든 지역사회 내 새로운 분들을 만나니까 이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힘듦,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첫 해에 제일 많이 어려우셨던 거는 중장년 만나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전담인력 분들도 그렇고 복지관에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중장년이란 대상이 사회복지의 대상화되신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음에 말을 걸지부터 시작해서 왜 나한테 이렇게 비호의적이지? 그리고 뭔가를 얘기했을 때 비자발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뭐 그런 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량 교육,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계속적인 물어봄. 아무래도 모금의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본부장님 가신 거죠. 모금의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문의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 예산 써도 돼요? 이거 예산 변경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 네, 많이 담당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내에 어떻게 이 성과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들을 저희가 그래서 첫 해는 연구도 했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간별 이제 네, 성과 지원까지가 저희 기관의 재단의 역할이었고요. 이 자료집에 보면은 아마 그 내용 과정들이 연차별로 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에서는 어떠한 방향을 갖고 사업을 진행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아마 교수님 저희 전문위원 분들도 계속 하셨네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사업은 제일 중요한 건 발굴이에요. 발굴.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찾을 것이냐. 숨어 계신 분들을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 성과 공유의 그 이름이 숨은 이유 찾기거든요. 사실 저희가 막 이 제목을 뭘로 할까 저희 고은 주임하고 평화 주임하고 막 얘기하다가 약간 숨은 그림 찾기가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에 그 숨은 주민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생각이 나서 숨은 이유 찾기라고 했는데 그 주민들을 어떻게 찾을지에 대한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사업이 시작된 2020년도는 우리가 다 기억하는 한 해죠. 코로나가 시작된 한 해예요. 코로나가 시작된 한 해라 가뜩이나 숨어 계신데 숨으라고 나라에서 말을 했거든요. 더 드러나지 말라고. 그래서 정말로 그 선도 사업 때 참여하셨던 기관들은 주민 조직을 활용할 수도 없고 지역사회를 활용할 수도 없어서 대부분 다 하신 게 본인들이 발로 뛰신 일들. 그렇게 시작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발굴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사회와 최대한 협력해서 하자.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거는 이 사회복지사 혼자서 하는 것들은 그때는 할 수 있으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니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서 발굴해보자라는 거였고요. 그 일환으로 시스템 구축. 이 사업에서의 두 번째 큰 방향이 주민 조직화였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에 의해서 발굴이 이루어져야 네, 이 사업이 지속성이 있다고 봤고요. 3년, 4년 된 기관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점점 발굴에 있어서 기관의 아웃리치도 있지만 주민에 의한 발굴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이 사업의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저는 사실 서울에서만 일을 했고 서울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서울의 특성은 아는데 예를 들면 이따가 발표할 뭐 관악구 대학동 1인 가구 많대 이런 거는 아는데 지방의 특성은 몰랐어요. 근데 지방을 첫 해에는 다 다녔거든요. 네, 다 다녔는데 지방의 특성을 이렇게 온몸 가득히 느꼈던 것 같아요. 뭐 부산의 특성, 충청도의 특성, 광주의 특성.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더 이렇게 약간 적극적이신 분들의 특성,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 지역의 특성, 대충 들으시면 아시겠죠. 이게 어느 지역이다라고 느껴지실 텐데 약간 그게 이 사업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적극적인 상점을 개발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소극적이지만 조용히 와서 추천해 주시는 주민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좀 작동할 수 있게끔 이제 수행기관에서 노력을 하셨고요. 지원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사례관리적인 측면으로 지원을 했으나 결국에는 사회적 연결고리를 어떻게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고립이니까 고립을 막기 위해서는 고립에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는 탈출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연결된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게 복지관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개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참여자분들, 고립가구 분들에게는 일상적인 회복인 거죠. 첫 해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누가 사회적 고립가구죠? 라는 질문을 많이 했고 그러면 사회적 고립가구 만났을 때 뭘 물어봐야죠? 뭘 확인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4가지 질문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식사는 하셨는지 그다음에 아프실 때 혹시 같이 병원에 가실 분이 계신지 오늘 햇볕은 좀 보셨는지 뭐 이런 질문을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이 아주 이렇게 뭐 특이한 질문인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일상과 관련된 질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일상을 이분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지원하자라는 측면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고 지역사회 안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대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을 찾는 드러나지 않은 대상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서 네, 이렇게 기관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시도하고 개입이 됐습니다. 1차 년도, 그러니까 기간별로 1차 년도가 20년도이신 분도 있고 21년도이신 분도 있는데 1차 년도의 시행착오 중에 제가 이제 현장도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것들은 정말 많이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문고리 홍보지를 그렇게 붙이는데 그렇게 하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 기관이 어디 계시지? 그냥 할게요. 어떤 기관은 8,000세대의 문고리 홍보지를 붙였는데 한 집이 연락 왔거든요. 8,000분의 1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한편으로 모금의 측에 감사한 거는 이게 사실 3년, 4년이 되니까 그의 문고리 홍보는 한 명이 연락이 왔더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리고 저희 현수막 같은 경우도 첫 해 연락이 없었더라도 그 다음에 현수막을 보고 연락했다. 문고리 홍보지 갖고 있었던 것 중에 내가 지금 어려워서 연락을 했다. 라는 집들이 꽤 늘어나는 걸 보면서 처음에 준비의 과정과 시도의 과정이 그때에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게 실패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활의 흔적을 확인하기 위한 우체통을 하나하나씩 확인하기도 하고요. 네, 당사자분들 간의 관계 형성 지원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봤던 것들은 어쨌든 이 사업이 발굴, 그러니까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거부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계속 봤었고요. 실제적으로 그 전략들이 계속 매년마다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추진 성과에도 아까 그 모금의 본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접촉과 발굴 인원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표를 보면서 조금 의미 있었던 거는 접촉은 사실 발굴에 가기 전까지 시도했던 그 움직임들이거든요. 근데 첫 해의 접촉과 발굴은 한 7,000명 만나면 700명 발굴됐어요. 근데 7,000번의 시도 끝에 700명이 발굴이 됐는가 하면은 2차 년도, 3차 년도는 접촉이 조금 적더라도 발굴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만큼 지역사회 노하우가 쌓이고 있고 그만큼 알려지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한 흔적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숫자로 표현되지 못하는 성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학회에 가서 이 얘기를 할 때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발굴이 점점 되는 게 성과일까? 안 되는 게 성과일까?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독사는 줄어드는 게 성과잖아요. 발굴도 지역사회 내에서 자꾸 우리 기관에서 발굴되는 것보다 지역사회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발굴이 안 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야? 누가 그런 질문을 했었던 것처럼 성과라는 것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성과 평가라는 부분이. 네. 근데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글들은 사실 오늘 자료집에 있는 그 흔적입니다. 추억의 물건들을 보는데, 저는 요즘 말로 치면 F거든요. 저 T 아니에요. F인데, 저는 여기 부분이 되게 감동이었어요. 하나하나씩 보는데 다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손때 묻은 휴대폰, 그 다음에 오래된 열쇠, 낡은 가방,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나가기 위한 시도들을 하시면서 그 과정이 3년, 4년 하다 보니까 가방도 낡고 핸드폰도 낡아지고 그다음에 상담 일진이 이만큼 쌓여 있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간혹 주시는 표현 때문에 또 버티고 일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숫자로는 표현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라는 좀 고민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찡하기도 하고 저 스스로는 좀 약간 시조새로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담아내지 못한 성과들이긴 하지만 이제 보여드릴 영상에는 사실 주민들이 스스로 어떠한 부분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 맞아 우리 주민들도 저렇게 표현했었지라는 성과를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 선도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2023년 현재 지금까지 함께 달려왔던 정말 우리들의 이야기를 잘 정리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시조새로 함께했던 저 역시 그 변화와 애씀과 수고함이 잠시 위로받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